이어서 제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샘플로 콜센터의 어떤 지표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대시보드화 만들어 놓은 화면인데요. 일반적으로 콜에서 많이 사용하는 콜수, 응대율, 상담사 수, 이런 지표들, 그다음에 어, 전일 콜 처리율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콜수가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응대율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데이터들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TA, 그러니까 STT TA로 연결된 콜 요약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샘플로 만들어 봤고요. 매니저라고 하면, 제가 콜 운영 매니저라고 하면 보통 콜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응대율이 특히 지표가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질의 때문에 상담이 좀 병목이 있고 상담사가 좀 부족하지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 대시보드에서는 이렇게 쉽게 소팅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 시간이 좀 길고 녹음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상담사가 서칭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후처리 시간이 좀 긴 이런 헤비한 상담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지금 ST 요약된 데이터가 이렇게 변하는 게 보시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통화 시간 길고 후처 시간 길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팅해서 보시면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질문들 때문에 지금 현재 콜센터의 정보 편성이 걸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툴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잠깐만요. 이 필터 걸린 것들을 좀 해제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필터 걸린 것들을 크로스 필터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데이터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트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응대콜 기준으로만 좀 보고 싶어요. 라고 응대콜을 누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뭐 응답콜, 실제 상담사하고 연결된 콜만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 차트들이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중 저는 이건 이제 은행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여신 관련된 상담만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렇게 전 크로스 필터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차트가 제가 지금 보고 싶은 화면으로 좀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드릴다운해서 차트 안에서 제가 원하는 그 카테고리를 소팅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동적인 변화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화면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B2더A라고 해서 저희가 차트를 보다가 어떤 변화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바로 그 심화 분석으로 넘어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설명 주셨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니저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시지만 이걸 빼고 한번 볼게요. 응대율이 지금 어제에 비해서 지금 응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요건 이제 어제 데이터 그래프인데, 그러면 응대율이 뭐 때문에 오늘 응대율이 갑자기 떨어지는지 당연히 매니저 입장에서 궁금하실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저희는 이렇게 AI 분석 버튼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심화 분석 화면으로 넘어가서 디테일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보셨듯이 이런 데이터의 형태인데, 저희가 이제 심화 분석으로 가지고 가면 해당하는 데이터의 서머리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런 모든 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굉장히 자유롭게, 자유도 높게, 유연성 있게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던 게 18일에 응대율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보시고요. 그 안에 뭐 때문에 지금 응대율이 떨어졌는지 궁금할 테니까 당연히 어떤 업무 유형이 많이 들어왔는지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바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죠. 정기성 예금 쪽의 문의가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현재 지금 응대율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정기성 예금 안에서도 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도 또 어떤 세부적인 요인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지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STT, TA가 분석하지 못한 이런 이제 논이라고 된 부분은 통계 혼선을 주니까 이런 것도 선택 제외해서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기성 예금 안에서도 미성년자 통장 개설 문의가 어제에 비해서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이런 문의들 때문에 현재 지금 콜센터 연계에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어떤 도메인 너리지가 굉장히 많은 매니저분들은 클릭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AI 분석에 자동 분석을 통해서도 원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그 텍스트 애널리틱스, TA 분석하는 쪽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AI 분석을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어, 바로 어떤 GPL 변화를 드릴다운해서 심화 분석을 통해서 보실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탭을 보시면 뭐 이렇게도 많이 구성하시잖아요. 뭐 도급사를 한 A, B, C 세 사를 운영하시고 있다 그러면 도급사별로도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도급사 지금 B사만 응대율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도급사 B사가 왜 응대율이 떨어지는지 궁금해라고 하면 바로 아까처럼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다른 뷰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A사, B사, C사의 그래프를 그대로 들고 와서 데이터까지, 이걸 데이터까지 들어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대시보드에서 B사가 지금 응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B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응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당연히 이니퀄 기준으로만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여기서 기준을 음, 업무 유형으로 한번 볼게요. 업무 유형으로 보면 각 도급사별로 어떤 업무들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보는데 지금 비사가 지금 응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비사가 정기성 예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하고 좀 비슷한 이유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정기성 예금 문의가 A, B, C사 중에 B사 쪽에 지금 집중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응대율도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처럼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상세하게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하고 똑같이 그 TA가 되지 않은 것들은 제외해서 이렇게 보시면 비사의 정기성 예금 중에 미성년자 통장 예절 문의가 정취나 이제 비사 쪽에 많이 몰려서 지금 응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한 번으로 더 쪼개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응대 여부, 응대 콜 기준으로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묵음 시간 시간대별로도 어떻게 좀 이게 구분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유도 높게 뷰를 가지고 보실 수 있다는 게 저희 툴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뭐 물론 이런 대시보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셋을 저희가 이제 뭐 같이 작업을 해드리는데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얼마든지 원하는 차트는 추가 수정, 생성,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연하게. 보통 이거를 하드 코딩하거나 아니면 웹 SI 형태로 개발을 하면 이런 대시보드 차트를 하나 바꾸거나 변경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장들은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다이나믹한 대시보드를 계속 생성하고 관리해 나가실 수 있다는 게 저희 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차트 툴을 통해서 그, 다양하게 데이터셋을 가지고 얼마든지 차트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런 게좀 넘어왔습니다. 다시 대시보드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코리안 센터에서 많이 보시는 이런 전용 통계들 당연히 다 구성 가능하시고요. 전용 통계도 구성 가능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제 IVR의 어떤 그 고객 여정 통계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샘플 대시보드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두 가지의 그 IVR 대표 경로가 있으면 보이는 ARS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여행사 샘플인데 어디 어디 투어에서 쭉 이런 게 이제 그 이게 그 어떻게 보면 힘줄 같은 힘줄 차트라고 저희는 이제 명목하고 있는데 힘줄이 좀 굵게 표시되는 것들이 고객 문의량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상담사 연결이 여행사 입장에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적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가 좀 이렇게 뒤에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에 이렇게 뭐 1단계부터 빼서 바로 고객들한테 연결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의사결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실 수가 있겠죠. 그 ALS 통계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상담사 연결이 제일 뒷단에 있잖아요. 문의량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경로를 앞으로 뺀다라는 의사결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콜센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형 통계를 좀 설명드렸고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STT TA 데이터를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TA 화면으로 좀 짧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TA 화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보면 이제 고객의 그 성향을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크로스필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니콜 중에 나는 30대 고객 중에 여성 고객의 어떤 성향을 좀 보고 싶어. 그걸 지역별로 보고 싶어. 그래서 경기도는
여성 고객의 만족도가 한 50점, 우리 상담 만족도가 상담 평가 점수는 이 정도가 나왔어. 서울은 뭐 경기도 그보다 낮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소팅을 해서 고객의 어떤 평가 지표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크로스 필터 되는 내용을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보통 콜센터에서 요즘에는 이제 프런트 센터 개념으로 좀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특정 상품이 나타났을 때 그 특정 상품의 반응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보시고 싶어 하는 니즈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뭐 시그니처 생명보험이라는 게 만약에 새로 출시된 상품이야. 그러면 그런 상품이 현재 지금 고객들한테 어떤 연관된 문의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 보고 싶어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그 키워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시그니처 보험하고 연관되는 단어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지역별로도 강원도는 시그니처 생명보험 중에 암 관련된 특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경기도는 기관 관련된 부분에 좀 궁금한 부분이 많네, 경기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은 시그니처 생명보험 중에 뭐 이런 다양한 뭐 그 특약 상품부터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어떤 키워드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게 대시보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쪽 툴을 이용하시면 쉽게 쉽게 적용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유형별 키워드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드릴 다운해서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입 납입 관련해서 대분류는 이런데 중분류는 뭐 기간 문의는 뭐 8건이 들어왔네. 그중에 뭐 시그니처 건강보험 관련된 데이터들만 이렇게 그런 상담 목록이 4건이 있었고 그중에 상세 내용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드릴다운을 쭉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유형별로 키워드를 찾아서 어떤 부분들이 현재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지를 대시보드로 이렇게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지원이 된다는 것들 설명을 드렸고요. 필터를 다시 다 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아까 보셨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점, 심화 분석 B to the A, BI to the Analytics로 넘어가서 단순하게 그냥 만들어진 지표를 소비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잘도 높게 그 뒷단에 숨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분석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텍스트 분석을 쭉 보고 계시는데 요거는 지금 트리맵으로 우리 유형별로 이렇게 쭉 상담이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매니저예요. 근데 이제 가입 문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의예요. 그러면 가입 문의가 10건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고객들로부터 반응이 있어서 이게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지 궁금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가입 문의 관련해서 고객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만약에 알고 싶다라면 현재 기존의 이제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밑단에 있는 대시보드를 밑에 또 만들어 놔서 그렇게 해야지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저희는 바로 이렇게 분석으로 들어가서 한 단계 들어가는 앱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트리맵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저는 가입 문의 중에서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고객 반응이 어떤지를 좀 궁금해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해볼게요. 그럼 가입 문의에 그랬듯이 아까 10건이 있었죠. 그 중에서 볼 수가 없었던 긍정, 부정, 고객의 반응의 그 지표에 따라서 좀 나타날 수가 있고 부정 반응이 가입문인데 7건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7건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바로 매니저는 확인을 해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해야 실제 이제 우리가 가입률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스마트 서치라는 기능이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제가 궁금한 이 7건에 대한 데이터를 이 안에 모여있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보다 그래서 고객 반응을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해서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시잖아요.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중립적인 반응. 그중에 제가 지금 부정적인 반응 중에 가운데 있는 7건 가입 문의 관련된 내용이 궁금했어요. 저는 그거를 바로 찾아 들어가서 실제 그런 7건의 데이터가 어떤 상담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시보드에서 이 지표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잖아요. 단순하게 가입 문의가 그냥 10건이 들어왔다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저는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실제 가입 문의의 부정적인 질문이 7건이었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까지 바로 이렇게 순식간에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TA 분석에서는 정말 진정하게 중요한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하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상담사 분석인데 보통 이제 뭐 상담사 QA 같은 부분하고 연결해서도 같이 TA 데이터하고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상담사 지표를 평가하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의도 파악 점수는
어떻게 우리가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 올바른 뭐 표현 점수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직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 요 내용들 중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담사를 평가하는 이제 이런 한 8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하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평가해주는 점수하고는 어떤 연관도가 있는지 궁금해. 이런 또 고차원적인 분석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내부적으로 우리가 QA를 하신 거고 실제 내부 QA와 외부적으로 고객이 평가하고 어떤 연관도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저희 분석 통해서 그런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 서머리된 데이터의 지표를 가지고 오고요. 저는 아까 모든 로 데이터까지 들고 왔기 때문에 고객이 평가한 점수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고객이 평가한 점수하고 여러 가지 점수 지표의 변화를 볼 건데 고객이 평가한 점수하고 우리 그 업무 유형별로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라고 하면 지금 것처럼 상품 관련된 문의는 고객들한테 평가가 좀 좋게 나오는데 고객 불만 클레임 당연히 뭐 그렇지 않겠죠. 그다음에 의외로 뭐 가입 납입 관련해서도 고객 쪽에 평가가 별로 좋지가 않게 나오네.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 가입 문의 납입 관련된 내용 중에서 어떤 또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 고객들로부터 지금 궁금하게 지금 뭐 반응이 안 좋은지 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볼게요. 그 안에서도 지금 가입 문의 관련해서도 납입 금액 관련돼서 무슨 보험료 관련해서 좀 예, 우리 상품이 뭔가 좀 경쟁사 대비 비쌀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측이 드네요. 뭐 납입 금액 문의가 그렇고 뭐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AI 분석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고객의 어떤 지표가 우리가 고객 평가 점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고객 평가 점수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피해하는 점수하고 연관도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자동 분석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제 어떻게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 매니저분들은 이걸 그냥 클릭해서 소비만 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수동으로 클릭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자동으로 저희가 시나리오로 분석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고객 평가 점수 누르시고 당연히 이거는 지표는 평균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표적 평가 점수는 클수록 좋죠. 이거를 저는 일자로 보겠다. 선택을 해서 버튼 눌러보시면 기계가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자동으로 푸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뭐 하나 눌러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분석 기간이 이렇고 뭐 후기 평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하향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 디테일하게 어떤 데이터셋 기준으로 좀 고객 평가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평가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지금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은 고객 평가 점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한 14개까지 이제 탭이 나가는 거고 한 탭당 지금 지표가 10개씩 되니까 140건의 어떤 분석을 지금 저희가 한 거잖아요. 그 일일이 사람이 하나하나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고 싶은 카테고리만 소팅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 분류 형태대로 뭐 가입라인이나 해양 이런 것들은 만족도가 평가 점수가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뭐 뒤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부분 상품의 이런 것들은 해양 뮤직원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 바로 실시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뭘 하나 눌렀거든요. 누르자마자 이게 뭐였냐면 LLM 그러니까 AI를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AI 저희 GPT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현재는 GPT를 통해서 아까 보셨던 140건의 이 데이터셋 중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얘가 지금 요약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플라임 고객 평가 점수가 이런 영역에서 급등하고 있고 서울 지역은 급락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부정 평가는 하락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 AI가 요약해 준 데이터를 바로 소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모든 LLM들하고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API가 구성이 돼 있어서 실제 자체적으로 고객사에서 가지고 계신 SLM이나 LLM하고 연동도 가능하고 필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GPT라든지 이런 뭐 구글 제미나이 같은 LLM하고도 연동을 해서 이런 식의 결과 인사이트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분석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 AI 엔진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뭐 요약하는 부분은 LLM을 활용해서 요약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집단과 지표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궁금하죠. 상담자 중에 고객으로부터 그 불친절 평가를 받는 상담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에 어떤 통계적인 패턴 차이가 있는지 당연히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바로 이렇게 확인 버튼 누르면 고객으로부터 불친절 평가를 받는 집단의 평가 점수 당연히 낮겠고 친절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평가 점수 높겠죠. 그럼 두 집단의 어떤 통계적인 패턴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데이터 변수가 차이가 나는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는데 건수가 좀 높은 것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수가 높을수록 유의미한 데이터인 거잖아요. 12건 이상의 데이터를만 지금 한 3건으로 모아서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바로 이렇게 퀵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저희가 집단 비교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뭐 집단 특성 요약. 이 부분은 상담소 코칭을 하실 때 많이 쓰세요. 예를 들어서 고객으로부터 평가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은 그런 이제 고 퀄리티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 집단이 한 10%, 상위 10%다. 이 상위 10%의 집단과 나머지 90% 집단의 통계적인 패턴은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바로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파란색이 선택한 집단이고 고성과 집단이거든요. 고성과 집단은 보면 고객 반응 점수 높게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화 시간 뭐 조금 높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후처리 시간 짧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은 퍼포먼스가 좋은 상담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묵음 시간도 적게 나오죠. 선택한 집단들이. 그래서 뭔가 숙련돼 있는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상담사들이 고객들로부터 평가가 좀 잘 받고 있고 어떤 부분에 이제 그 점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실제 이제 매니저분들이 상담을 코칭을 할 때 고성과 집단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변수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준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계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분석 지원을 해드립니다. 뭐, 이 상가 분석 같은 경우는 한눈에 제가 궁금한 지표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 변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 평가 점수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고객 평가 점수하고는 고객 반응 점수가 굉장히 연관도가 높다. 당연히 이게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굉장히 그 연관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해서 연관도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음의 상관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후처리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고객 평가 점수는 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후처리 시간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도 역시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끌어올려야 고객평가 점수도 올라갈 수가 있다. 아니면 후처리 시간을 줄게 해야 고객평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지표별로 이렇게 한눈에 연관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통계 분석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LLM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연동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서 드릴게요. 이 전체적인 데이터셋이 숫자가 뭐 몇만 건, 몇십만 건, 몇백만 건이 가면 사람이 이걸 분석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AI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AI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AI는 어떤 식의 어떤 패턴 질문들을 우리한테 추천 질문으로 물어보는지 이렇게 추천 질문을 가지고 소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대부분 고객 평가 점수가 어떻게 평균이 나타나는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이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AI가 추천한 질문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얘가 차트도 그려지지만 이렇게 자연으로 NLG라고 하죠.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그래서 이렇게 자연으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뭘 적을까요? 일단 제가 고객 평가 점수가 높은 상담사 5명 알려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입력을 해보면 이 결과를 아까 보셨던 데이터에 이렇게 AI가 5명의 데이터 상담사를 찾아주네요. 차선식 상담사인 100점 넘는 상담사, 퍼포먼스가 높은 상담사들 이렇게 5명 찾아주고 그 상담사들에 대한 설명 부분도 좀 있으면 AI가 NLG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뭐 이런 LLM 엔진하고 연동을 해서 이런 분석 결과를 이렇게 자동화된 분석 결과를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의 장점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 재밌는 부분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스몰 멀티플즈는 뭐냐면 제가 KPI가 아까 계속 평가 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럼 이 평가 점수하고 연관이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어떤 거야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고객 반응 점수 아까 보셨잖아요. 되게 높게 나타나는 거. 그 다음 후처리 시간하고는 음의 상관관계 있는 거 이렇게 보셨죠? 그런 것들 이렇게 예, 보기 편하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관심 있는 지표는 평균적으로 중립인 경우에는 뭐 91점이고 긍정인 경우는 뭐 그래서 지표를 평균으로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이런 기능도 많이 쓰십니다. 이 지역별로 비교를 하실 때 많이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당연히 우리 고객센터는 전국을 커버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우리 고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보시면 서울 지역은 가장 문의량은 많은데
일단 지표는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서울 지역에 있는 고객들은 별로 우리 회사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랭킹으로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제주도 쪽이 있을 텐데, 제주도 한번 볼게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주도는 그래도 고객들의 반응 평가 점수가 좀 괜찮게 나오네요. 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 지역별로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하거나 인사이트를 얻으실 때 유용하게 이런 지표, 스마트 랭킹 같은 표를 이용해서 보시면 우리 현재 현황 수준을 진단을 제대로 하실 수가